안녕하십니까, 승재인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당진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고대 하우스 낚시터입니다. 이곳 고대 낚시터는 노지는 없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고 겨울에만 이 하우스 영업만 하는 하우스 전용 낚시터입니다. 그동안의 하우스 낚시는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홍성에 있는 입질대박 낚시터라고 지방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지방 하우스답게 붕어들이 아주 순박해 가지고 찌를 잘 올려줘서 재밌게 낚시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홍성보다는 조금 가까운 당진입니다. 과연 이곳 당진에 있는 이 고대 하우스 낚시터 붕어들은 또 얼마나 순박한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질용 미끼는 기본적으로 구루텐을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양어장 낚시할 때는 삼합 많이 쓰는데, 제가 이렇게 하우스에서 할 때는 신페라 구루텐에 와다구루를 섞는 요 2합을 많이 쓰거든요. 오늘 또 요 배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페라 구루텐 50cc에 이거 솜처럼 부풀어 오르는 솜사탕 와다구루를 50cc 넣으시면 됩니다. 물은 이게 100cc거든요. 100cc보다 조금 더 많이 125cc 정도 넣어주면 하우스에서는 적당합니다. 다음은 집어제입니다. 이 하우스에서는 사실은 집어제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처음 와본 곳에서 이곳에는 어떤 붕어가 있는지 또 활성도가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될 때는 어떤 집어제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될 때는 원래 쓰시던 양어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5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분 2종류에 보리 2종류, 새우 4천 그대로 하되 500cc를 만드는 게 아니라 450cc만 만들고 물은 200cc 그대로 넣어서 평상시 양어장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우스 낚시 집어제는 너무 많이 크게 달 필요도 없고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어장 낚시하고 조금 다른 점을 본다면,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촉촉하게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평상시보다 많이 치대서 조금 덜 풀어지도록 이렇게 많이 치대 줄 필요가 있고요. 바늘에 달 때도 평상시를 이렇게 크게 달았다면 하우스에서는 이렇게나 이렇게 작게,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작게 그렇게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일 때 충분히 저어서 좀 풀림이 억제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칸대까지 쓰라는 정보가 지금 써 있지가 않은데, 아까 사장님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2.6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2.4칸대 두 대를 폈습니다. 지금 왼쪽 대는 두 바늘 잽이고요.
두 바늘 채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는 외바늘 채비입니다. 외바늘 채비인데 이게 왼쪽 대 같은 경우는 두 바늘이니까 구르텐하고 집어제를 각각 달 거고요. 짝밥으로. 요거는 시작할 때는 요 오른쪽 대는 외바늘이니까 시작할 때는 일단 집어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달고, 그 다음에 집어가 됐다 싶으면 이제 구르텐만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일단 낚시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낚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지 않아도 혼자 주목받는 스킨, 재미없는 남자들은 한순간에 스킨. Girls, girls on top, 그 중에서도 I'm the top. 날 둘러싸는 시선이 반해버린 눈빛이 시시하게 느껴져. Yeah, yeah. 내 사랑받고 싶다면, 내맘 뺏고 싶다면. 오른쪽 외바늘 채비에 첫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붕어인데 좀 말랐습니다. 아, 예. 김장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이 안 해주면은 네. 또 안 해줘.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하니까 한 500포기 하니까 또 안 거들어줄 수가. 어유, 작년에 제가 12포기 했는데도 힘들던데. 이 산골짜기로다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조용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개간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천사가 이렇게 물을 좀 사랑하고 그래서 물도 좀 수질도 좋고 그래요. 제가 잘한 겁니다.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오 풍문으로 지금 두 대를 피고 하고 있는데 몇 마리 잡고 나니까 지금 쥐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한 마디 정도씩 이렇게 내놓고 시작을 했는데 특히나 이 왼쪽 게 찌가 내려가서 케미꽂이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나 손마터나 하우스에서 낚시하다 보면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마리를 잡고 나면 원래 본인이 내놨던 것보다 찌 높이가 낮아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원줄이 찬물에 들어가서 수축됐다. 그것도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땅이 패이는 겁니다. 고기를 몇 마리 딱 걸면 고기가 입에 딱 걸릴 때 꼬리짓을 딱 하면서 이 바닥이 굉장히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감탕이거든요. 그래서 꼬리짓을 하면 땅이 파입니다. 그러면서 수심이 깊어지니까 찌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 땅을 판 거든 붕어가 땅을 파서 그렇든 아니면 원줄이 수축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찌탑이 본인이 처음에 내놨던 것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원인 찾지 마시고 무조건 찌를 꺼내서 본인이 원하는 찌톱 한 마디 정도가 나오도록 찌 높이를 올려서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감탕이 많이 져 있는 하우스에서 한 두세 마리만 잡고 나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왜 자꾸 찌가 내려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찌가 내려가면 무조건 찌를 올려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One, two, three, four. 이건 쥐버지하고 이 빨간 목줄에 구루텐을 달고 있는데 구루텐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살이 오른 뚱뚱한 붕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 황홀했던 그녀는 까만 피부와 농담들로 해버리네.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아요. 그녀 입술이 지금 이 순간 날 구원해줬단 걸요.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입 맞춰주세요, 쓰다듬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입 맞춰주세요, 날 예뻐해주세요. 나 어릴 적 상상해왔던 나의 세계는 예쁜 여자와 멋진 차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아요. 그녀 입술이 지금 이 순간 애타게 원하는 거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입 맞춰주세요, 쓰다듬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입 맞춰주세요, 날 예뻐해주세요. 손맛을 좀 봤으니까 여기 낚시터 상황하고 채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약 2.2m 정도, 찌기리까지 했을 때 2.2에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하우스 낚시터 평균 수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낚시터 칸수는 한 2.6칸대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2.5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2.6칸대면 저 천막 밑에 딱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굿바디 2.4칸대 두 대 나란히 펴고 낚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하시려고 하면 2.6칸대를 가지고 저 중앙폴대에 가까이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고 챔비리 됐네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입질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채비 쭉 설명드리면 찌는 핑크트 롱다리입니다. 핑크트 롱다리 중자를 쓰고 있고요. 저건 2.8푼 정도 되는 아주 부력은 저부력이면서 찌기리는 60cm로 아주 길어서 저부력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하우스에서 그 다음에 또 찌가 일반 하우스 찌보다 훨씬 긴 60cm이기 때문에 똑같은 낚싯대를 쓰더라도 훨씬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줄은 모노, 쥐존 1호줄 쓰고 있고요. 평상시 제가 쓰는 대로. 봉돌은 황금봉돌인데 부력이 약한 찌이기 때문에 황금봉돌 1호입니다. 1호를 쓰고 있고요.
목줄은 요거 디크런 2호 약 25cm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균 저는 25cm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목줄을 더 길어야 되겠다, 더 붙여야 되겠다 싶으면 한 35cm 정도로 10cm 정도 길게 더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쪽 거는 수입엘 1호를 써서, 일반 수입엘 1호를 써서 두 바늘 채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외바늘 채비인데, 요거는 요 관통 수입벨을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요 관통 수입벨을 이용해서, 이건 스토퍼가 중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끼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 목줄을 위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만봉돌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긴 목줄 채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입질이 약할 때 뭐 이렇게까지는 않겠지만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거든요, 목줄을. 그럼 사각지대를 줄여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평균적으로 한 5cm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입질 상태에 따라서 조금 늘리거나 줄이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외바늘 채비에는 아주 좋은데, 두 바늘 쓰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이 바늘을 달고 찌맞춤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찌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feels so good when I'm around you. Never felt this way before. It feels so nice that we can get through anything. I didn't believe in love. Yeah, it's true. I didn't believe in this till there was you. After all that's said and done, I like where we've begun. Don't you wanna know forever, baby? Fall into my arms and take me. Heaven is a place of yours and you were mine. Don't you wanna know forever, baby? Everything reminds me lately. Heaven is a place of yours and you were mine. It feels so good when I'm around you. In the dark woods all in bloom. They smell so sweet as they surround you in the air. I didn't believe in fate. Yeah, it's true. I didn't believe in love till I met you. After all that's said. 우연찮게 그 군계일학 사무실을 갔다가 성재현 대표님이 오늘 여기 가신다고 이제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다른 하우스를 갔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지는 못했었는데,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마리수는 아주 보장이 잘 되고 찌울림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좀 잘 나오고 이벤트도 하고 괜찮은 낚시터인 것 같아요. I'm gonna clear out my head. 지금 빵이 엄청 좋네. I'm gonna get myself straight. I know it's 요거는 never too late. 빵이 엄청 좋습니다. 원래 바로 옆에가 대호만인데, 전에 대호만 붕어들이 이렇게 빵이 좋아서 동그라 갖고 이걸 쟁반 붕어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붕어가 보기 쉽지 않은데 하우스에서 이런 쟁반 붕어를 보네요. I'm gonna fix up the yard and not fall back 자, again. 우리다 많이 서 있네. 조금 더. I'm gonna clear up my earth and build a heaven on the ground, not something distant and unfound, but something real to me.
좀 전부터 제가 얼만큼 올리나 보려고 조금 챔질을 일부러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올리다가 섰다가 다시 올라와서 챔질을 했는데 좀 전에 2번 정도는 한 4마디, 5마디 올리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후 시간 되면서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입질이 약해진 거고요. 그럴 때는 뭐 잡는 방법은 한 템포 빨리 챔질하는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게 점심때를 기준으로 한 11시부터 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때가 입질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시간에 낚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입질 약한 시간에 하는 방법, 이제 그 입질이 약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가까이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미끼로 접근한다면 외바늘에 보쌈 낚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쌈 낚시하면 도로로 보쌈만 생각하는데, 도로로가 아니더라도 흔들이 보쌈도 있고 지렁이 보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 가까워졌으니까 밥 먹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선 오후 시간에는 그 보쌈 낚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Rolling a rope up my rolling. 지금 찌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많이 올린 게 아니라 조금 묵직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폭은 작았지만 묵직하게 올리기 때문에 바로 챔질을 했는데, 특히나 이 손마터 낚시나 하우스 낚시 입질 약할 때는 찌가 빨리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적게 올리더라도 묵직하게 올라오는 건 다 입질입니다. 그거는 반마디만 올라와도 바로 챔질하면 정확히 정어비에 걸립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쟁반 붕어에 가까운 동그란 붕어가 나왔습니다. 5월한 바디감에 끌리는 건 본능이지. 클라우드 100% 발효원의 그대로 물을 타지 않는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 예,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쌈 낚시를 설명드릴 건데, 보쌈 낚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로로 곱당 낚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로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극상도로로, 극상도로로 하드, 희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수온기에 입질 약할 때는 요 희계도로가 좋습니다. 이게 다시마의 속대, 아주 부드러운 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하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요 희계도로를 쓰는데, 요 희계도로가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요걸 뜯으면 한 포에 낱개 3포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덕용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요 지퍼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공 포장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이렇게 통째로 하나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만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쪽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4분의 1만 떼놓고 나머지는 다시 진공 포장 안에 다시 넣어서 밀봉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4분의 1 이렇게 자른 거를, 이것도 기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펼쳐 놓고, 요 자체만으로는 좀 집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첨가제를 섞어 줄 건데, 전에는 4가지 방법까지도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스위미는 첫째는 4가지를 첨가제를 섞으면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위미를 섞으면 스위미가 어분이기 때문에 도로로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중에 안 훑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흑과도로 50cc를 뿌리고 도로로 노소꾸질이 이것도 대략 50cc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여기에 물을 한 컵, 큰 컵으로 100cc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스위미를 쓸 때는 스위미를 물에 녹이고 기다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물 넣고 바로 이렇게 섞어주면 이불 개듯이 이렇게 눌러서 이불 개듯이 포개고 손등으로 눌러서 물과 첨가제가 도로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배합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복잡하다. 요거 두 가지 넣는 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한 가지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똑같이 4분의 1 넣고 하는데 요 흑과도로 50, 50 넣었었는데 50, 50 넣지 말고 요 흑과도로만 넣는 방법 요거만 넣든지 또는 경산화기를 넣으셔도 됩니다. 요거 갖고 있는 경우에 요거나 요거 하나만 딱 넣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 방법 요게 더 간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50, 50 넣고 없다면 요게 됐든 한 가지만 100cc로 넣으셔도 됩니다. 도로로 보쌈 낚시는 주로 이제 두 바늘보다는 외바늘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외바늘 채비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도로로 손으로 자꾸 만지면 파괴되니까 잡지 말고 바늘기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고 바늘기로 바늘로 이렇게 훑쳐서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조금 이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집어력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집어제를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서요 꼭 눌러 갖고 손가락 사이에 누르고 바늘 기 쪽을 도로를 보쌈하는 게 아니라 바늘 기 쪽을 보쌈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를 보쌈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볼게요. 눌러주고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가 열려 있어야만 물에 들어가면서 집어제가 빨리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풀어지고 나면 이 도로로만 남으니까 이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고 좀 풀어지고 나서 도로로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제는 빨리 풀어지게 도로로를 보쌈하는 게 아니라 바늘 뒤쪽 목줄을 보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사실 왼쪽 대입니다. 이게 붕어가 힘이 좋아서 이쪽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지금 이 왼쪽 대에는 이 두 바늘 채비에 두 바늘로 해서 구르텐하고 집어제를 다는 구르텐 짭밤 낚시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외바늘 채비에 좀 전에 갠 도로로 보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시작은 이 구르텐 짝밤 낚시가 먼저 나왔네요. 보통 하우스나 손마터 최강 미끼가 이 도로로 낚시인데 과연 이곳 당진에서도 시골 붕어들도 도로를 잘 먹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척이네, 월척. (2 대 0입니다)
낚시 자체 이벤트 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도로로입니다. 2대1입니다. 요게 쌀 이벤트 당첨입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이러면 3대2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친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4대4가 됐습니다. 더워서 지금 조끼로 갈아입으려고 조끼 갖고 왔는데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이제막한 붕어가 어디로 가. 5번째 붕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무겁네. 이것쯤은 이것도 이건 토종붕어네요. 깨끗한 쟁반붕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나와서 5대4가 됐으니까 지금 자리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딛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깜빡해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요거는 들어가는 입질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빵 좋네. 우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이야, 오후에는 전부 큰 것만 나오네. 멀리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너. 두 마리야, 두 마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손맛하기 때문에 도로로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터 구르텐이 조금 앞서가더니 구르텐 지금 세트 낚시, 짝밤 낚시가 10대 6으로 10마리 일찍 끝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하면서 1톤 정도 쇠고기를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로로는 원래 방류된 지 오래된 고기한테 아주 특효미끼입니다. 그래서 손마터 특효미끼인데 여기는 주로 지금 입질하는 고기들이 방류한 지 얼마 안 된 새붕어들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로보다도 오히려 이 구루텐이나 이 집어제에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여기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입질이 조금 더 까칠해져서 도로로나 흔들이 같은 이런 미끼에 더 반응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한 가지 미끼 쓰지 마시고 다양한 미끼를 써보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렁이 보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렁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렁이 낚시는 전통적으로 두 바늘을 사용해서 한 바늘에는 입질용기 지렁이를 달고 나머지 한 바늘에 집어제를 다는 일반적인 지렁이 짝밥 낚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마터 같이 입질 약하고 그런 데서는 요 외바늘 채비에 지렁이를 달고 도로로처럼 위에를 집어제로 보쌈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를 2대 폈으니까 2대를 따로따로 하나는 외바늘에 보쌈을 하고 하나는 짝밥을 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게 입질이 깔끔하고 자주 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지렁이를 한 2번이나 3번 누벼 끼는 방식으로, 이게 미늘 없는 바늘이라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생각만큼 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도 잘 안 빠지니까 이 상태에서 도로로 보쌈하듯이 이 가운데를 또 누르고, 지렁이를 보쌈하는 게 아니라 이 바늘 뒤하고 목줄을 보쌈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집어제는 들어가서 붕어를 집어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렁이가 집어제가 몸을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털어내려고 막 움직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바늘에서는 이렇게 보쌈을 해주면 됩니다. Paper bags and plastic hearts, all our belongings in shopping carts. Goodbye, but we got one more night. Let's get drunk and ride around. 우에서 먹었습니다. 지금 우에서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물론 뭐 기다려도 되지만 오히려 집어제를 같이 달아서 집어제를 따라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밑에서 입질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y don't know us anyway. Watch it burn, let it die. 'Cause we are finally free tonight. Tonight will change our lives. It's so good to be by your side. We'll cry. We won't give up the fight. 작고 싱싱한 지렁이 골라갖고 아주 이쁘게 깨졌더니 쌍권청이 나왔습니다. We'll feel so alive.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 escap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Watch it burn, let it die. 'Cause we are finally free tonight. We're wasting time, the hours that were left behind, the answers that we'll never find. They don't mean a thing. 지금 한쪽은, 오른쪽은 지렁이 짝밥 낚시, 왼쪽엔 도로로 외바늘에 보쌈 낚시하고 있는데 둘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지금은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경험을 해보면 활성도가 좋을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활성도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극저수온기로 가서 입질이 약할 때, 또 주말에 사람 굉장히 혼잡할 때, 이런 경우에는 외바늘이 더 낫습니다. 외바늘 보쌈이 더 나으니까, 저 외바늘 보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렁이를 이렇게 보쌈하지만
밑에다가 지렁이를 안 달고 여기다가 도로로를 달고 보쌈, 집어제 보쌈하면 도로로 보쌈이 되는 거고요. 흔들이로 흔들어주고 두세 번 흔들어주고 나서 또 집어제로 보쌈하면 흔들이 보쌈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처럼 지렁이를 달고 보쌈은 지렁이 보쌈이 되는 거고. 근데 특히나 정말 입질 약할 때 어떤 날 도로로도 안 먹고 흔들이도 안 먹을 때 의외로 이 살아서 움직이는 요 지렁이에만 입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렁이 꼭 준비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외반을 채비하셔서 집어제로 바늘기 쪽을 보쌈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렁이 보쌈 낚시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끼맞춤 설명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황금봉도라고 지금 관통수입엘, 최근에 다시 나온 관통수입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쓸 때 끼맞춤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입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황금봉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입엘, 이건 일반 수입엘입니다. 이 일반 수입엘은 양쪽에 도래로 되어 있어서 이 바늘을 채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맞춤 하는 방법은 일반 그 봉도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늘을 떼고 바늘 없이 수입엘까지만 달아서 무바늘 찌맞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달아서 중층에 띄웠을 때 천천히 내려가서 찌탑 한 마디 정도에 이렇게 한 마디나 반 마디 요 사이에 서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상태는 가벼우니까 소자 쇠링을 하나 달아서 딸깍 떨어지게, 세미꼬지가 딸깍 잡히게 하는 방식, 이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황금봉돌 같은 경우는 요즘 친환경 봉돌들이 깎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봉돌은 깎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거운 걸 달아서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자꾸 깎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서 얘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황금봉돌이라든지 친환경 봉돌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고 스냅보링이나 쇠링을 달아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서 여기에 쓰도록,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소자 쇠링을 하나 더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바늘 달고 수심 찾아서 한두 목 내놓고 낚시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 왼쪽 겁니다. 왼쪽 거 다시 꺼내보면 이게 이제 관통 수입엘입니다. 수입엘이 관통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렁이를 일단 떼겠습니다. 이게 목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입엘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주 짧게 쓸 수도 있고 목줄을 길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찌맞춤을 할 때 이 바늘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바늘을 뗐다가 다시 달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일반 수입엘 같은 경우는 바늘을 떼고 찌맞춤하는 무바늘 찌맞춤을 하지만 이거는 바늘을 달고 찌맞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나중에 찌맞춤이 끝난 상태에서 요 바늘 무게만큼, 바늘 무게를 눌러줄 만큼 쇠링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바늘을 이거는 달고 맞추는 겁니다. 달고 맞추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것도 황금봉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스냅보링이나 쇠링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만드십시오. 그 상태에서 소자 쇠링 하나 딱 달면 아까는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건 바늘이 달려 있어서 바늘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바늘 무게만큼 더 눌러줘야 됩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중자 쇠링 하나 정도입니다. 정확히 하면 물론 바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0.02 정도 됩니다. 5호 바늘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6호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무겁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0.03인 중자 쇠링 하나 정도라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소자 쇠링 하나 딸깍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중자 쇠링을 하나만 더 달아준다.
그래서 바늘을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찌마침 해놓고 그 다음에 찌 올려서 한두 목 내놓고 낚시하면 됩니다. 자, 이거 잘못 걸렸나? 왜 그래? 너 뭔데 그래? 잘못 걸렸냐? 잉어냐? 잉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뭔데 이러지? 근데 몸통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예. 메기다 메기. 메기예요 메기. 근데 메기가 왜 이렇게 힘을 써? 자, 메기가 오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토종 메기라고 하네요. 아, 손맛 시큼 봤습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대물메기 손맛도 봤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 강의는 많이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홍성 입질대박 낚시터에서 촬영할 때 기본적인 하우스 낚시 방법과 떡밥 레시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어떻게 강의했나 하고 한번 봤습니다. 2번 정도 봤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또 똑같은 얘기 해봐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굳이 뭐 떡밥 부분에서 다른 거라고 하면 이제 희게도로 정도, 희게도로 스페셜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오늘 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린 그 지렁이 보쌈도 참고하셔서 다양한 미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끼는 그날 잘 먹는 미끼가 최고의 미끼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미끼, 뭐 자기 좋아하는 미끼 편견 갖지 마시고 미끼를 다양하게 준비해 하셔서 그래갖고 다양하게 써봐갖고 그날 가장 잘 먹는 미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